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11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네, 몇 달 전부터 밤에 이렇게 일찍 자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좀 잠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지만이 그 다음날 좀 피곤하지 않고 좀 잠을 많이 자야지만이 좀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일이 많으면 밤 늦게까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밤늦게 제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글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늦게 자면 아침에 활동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스스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자는 시간이 뭐 1시, 2시, 뭐 요즘은 이제 키네마스터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되게 뭐랄까요? 좀 이제 제멋대로인 거죠. 제멋대로고 그리고 또 아침에도 막 늦게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도 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피드백을 주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녁 밤늦게 주거나 아니면 아침에 이제 그 피드백을 드리거나 하거든요. 네, 밤에 뭐 10시부터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면 이렇게 일찍 올리신 분만 이렇게 피드백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끝에서부터 봐요. 이제 끝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하면은 정말 그 규정대로 그 사람들이 그 틀을 안에 못 벗어나는 거? 네, 그래서 잠을 조금만 자도 이렇게 안 피곤하구나. 이제 요즘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을 조금 자면은 왠지 좀 피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잠을 많이 자지 않으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지 않더라도, 아, 나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실제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일이 완전히 폭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이 이제 폭탄인데, 항상 나는 월요일은 되게 바빠. 나는 월요일은 맨날 시간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월요일에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일이 치여 살지? 또 매 월요일마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미팅이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에 저희 뭐 블로그 하셨던 분들, 뭐 1기, 2기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저께도 만났고, 막 요즘은 지난주에 한 두세 번을 만났고요. 어제 그저께도 만났고, 오늘 또 만났어요. 이제 또 만나면서, 어쨌든 저는 사실 오늘 어쩌면,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꼭 그 일이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아, 물론 일은 해야죠. 물론 해야 돼. 그때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맞긴 하는데, 이게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항상 나는 월요일날 바빠.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많아. 항상 월요일날 바쁘고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월요일날 해야 되는 일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항상 내 상황을 바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월요일날. 그런데 오늘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덕분에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네, 내가 이렇게 틀을 규정을 해놓고 삶을 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어쨌든 잠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야 될 일은 내일로 미뤄지고, 내일은 또 그분들하고 또 1기, 2기 분들하고 또 미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또 만나러 또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네, 어쨌든, 예, 오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월요일 날 월요일이어서 바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월요일 날 바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쁜 하루를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원래 잠을 조금 잤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왠지 조금 자면 피곤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피곤이 나에게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잤거든요. 그런데 낮에 잠도 안 자고 오늘 미팅도 했는데 이렇게 팔팔한 그런 기분으로 미팅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블로그 방향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네, 전 블로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 오래된 생각들을 이제야 다시 꺼내보는 중이고 블로그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블로그에 공유하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괜찮을까요? 뭐 내 블로그에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내 블로그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내가 쓰고요. 내가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거죠. 그쵸? 원래는 텍스타일 작가로서의 저만의 그런 블로그에 내보일까 했는데 미셸린과 30일 글쓰기 하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려 했던 프로젝트들 마무리하고 싶은 것도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분은 영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블로그를 보면은 저 블로그 운영했을 때 그런 초창기 모습이라고 할까? 네, 사실 저는 처음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처음은 저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원래 안 드러냈어요, 저를. 근데 저를 드러내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보통 이제 컨텐츠만 올렸지, 뭐 제 얼굴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블로그라는 것 자체를 누군가가 저에게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알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미셸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뿌리세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뿌리라고 했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미셸님 그렇게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온라인으로 쭉쭉쭉 뿌리시면요, 알아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사실 저는 무슨 자료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직원을 썼어요.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글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블로그라는 거를 자체를, 그리고 그 한가롭게 내가 앉아서 난 글 죽어도 못 쓰겠어. 이래서 아르바이트를 블로그 운영을 해본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구하면서 야, 그냥 좋은 정보가 이거니까 이거 그냥 올려봐.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첫 스타트였고요. 그리고 제 글이 스크랩이 쭉쭉쭉 몇십 개, 몇백 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쪽지로 그렇게 많이 저에게 준다는 거를 블로그 운영하고 6개월 만에 알았고요. 그리고 이 방문자 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그리고 그때 당시는 블로그 강의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블로그 강의는 누가 하냐? 그 네이버에서 하는 블로그 강의 있죠? 물론 블로그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없었겠죠. 제가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고 블로그 강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써본 적도 없어요. 네, 그냥 자료만 올렸지. 근데 카페는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제 블로그는 막 3만 명 이렇게 오는 블로그였어요. 그러니까 점만 쳐도 제게 나와요. 눈만 쳐도 제게 나오고요. 강남만 쳐도 제게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점만 쳐도 내게 나오고 일만 쳐도 내게 나오지. 일만 쳐도 정말 제게 일만 쳐도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그냥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품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품질이 왜 왔는지도 알아요. 제가 돈 받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고 올린다는 건 뭐냐면, 저는 돈 받고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런데 저 아시는 그 유학원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유학원 대표님이 그 코엑스에서 무슨 유학원 박람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람회를 했는데 그 해당하는 부스를 홍보를, 거기는 이제 유학원 중에서도 굉장히 큰 유학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포스팅을 부탁을 하셨고요. 해당하는 주제로 포스팅을 써달라고 했고 링크를 달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타고 뭐 이렇게 방문자 수 뭐 한 명당 얼마의 비용을 주겠대요. 아니 대표님, 무슨 비용이에요? 저 그냥 해드릴 거예요. 아니 미셸리 원래 비용 다 줘요. 아니에요, 비용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블로그를 올리고 그런 비용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왜 비용을 줘? 내 대표님 그냥 도와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냥 이런 거 올려주 링크 하나만 달아주시면 돼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포스팅을 그때 4개인가 5개를 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10만 원 정도가 줄 줄 알았죠. 근데 아니 100만 원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이거 그냥 미셸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다른 분은 300만 원, 400만 원도 드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되게 신기한 세상이다. 어떻게 나는 블로그에 링크 하나만 이렇게 걸었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줄까?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쪽지를 이제 받아보기 시작을 하고 막 쪽지에서 어쨌든 그분이 나에게 원고를 요청을 한 거고 제가 링크를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전에는 하나도 관심 없었던 쪽지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 번 했어요. 횡성 한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원고랑 사진을 그대로만 올려주면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뭐 1이면 10만 원을 준대요. 뭐 2이면 얼마를 준대요. 그래.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올리는데 사람들 10만 원을 주지?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그냥 올렸어요.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3만 명 오는 블로거가 막 200명, 300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품질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똑같은 사진과 똑같은 원고들이 지금 몇십 개의 블로그에 쫙 퍼졌던 거야, 그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상하잖아. 어떻게 같은 사진과 같은 원고가 그렇게 블로그에 다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 너 그런 블로그 저품질. 그래서 제가 저품질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동안 블로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다시 하지도 않았고요. 네, 이제 난 블로그 절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네, 저품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실수한 게 있어요. 누가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으라는 거죠. 제가 그때만 해도 자료들이 3천 몇 개의 자료가 있거든요. 저품질 당했으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면 된대요. 한 번쯤은 내가 생각을 해봤어야지, 나도. 근데 그거를 초기화시킨 거야. 3천 몇 개의 포스팅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걸 초기화시키고 보니 내가 잘못했던 거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초기화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새롭게 블로그를 파고 새롭게 내가 하고 어쨌든 그거는 몇백 명은 들어오는 블로그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던 거야.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제가 어떻게 전화했냐면 제가요,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요, 사실은 지금 저품질이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품질이 걸렸으면 이거 어떻게 푸는 방법 없나요? 푸는 방법 없고요. 일단은 초기화시키고요. 새롭게 작성하시면 이제 알아서 될 거예요. 나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었어. 초기화를 시켰고 몇천 개의 그 3천 몇 개의 포스팅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사람 말만 듣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한 번쯤은 다른 블로그 팠으면 되는데 그 자료를 왜 날렸을까? 그러니까 나도 상황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자책을 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네, 쳐다도 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 그냥 했다고 조금 이렇게 상해로도 잘 된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야. 내가 바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지. 그래. 지금부터 내가 1부터 내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처음 들었던 게 네이버 그 스퀘어에 가서 네이버에 이제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블로그 강의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가 2012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온라인 강의 듣는 게 저의 취미가 됐어요. 네, 취미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이것저것 또 이제 생각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한 18년 정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안 하겠냐 이거죠. 저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저의 정체성을 못 찾고 있어요.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사실 뭐 인스타 마케팅 대행사 한 4곳이랑 한 통화를 되게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 마케팅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3, 4년 차거든요. 제 인스타를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정체성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까? 지금 3, 4년 동안 그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생활 한 지 얼마 되셨어요? 사회생활 한 지 1, 2년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경력이 뭐 출산 때문에 단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나 무슨 일 해야 될까? 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나 앞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적으로 고민하지 않나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뭐 이게 누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에 대한 정체성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것은 내가 그 끝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고민이에요. 이거는 저의 고민뿐 저도 이래요. 블로그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물론 블로그는 계속 해야 되지만, 블로그에 글은 올려야 되는데 무슨 글을 또 올려야 될까? 올려야 되고 싶은 글은 많아. 그런데 물론 또 시간은 없어.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리는 게 맞아? 지금 유튜브 채널로 가는 게 맞아? 블로그를 올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블로그를 왜 올리고 있지? 차라리 그 유튜브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다시 저는 블로그에다가 올릴 거를 다시 중단하고 유튜브로 다시 가요. 이런 건 뭐냐면 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블로그 글 쓰다가도 중지하고 제가 유튜브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유튜브도 지금 한지 뭐 얼마 안 돼요. 네, 저는 2015년부터 올린 거는 맞아요. 본격적으로 한 지가 이제 그 4,000시간을 채워야 되는 목표와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밖에 안 돼도 그 고민은 유튜브 그만할 때까지 그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SNS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블로그 같은 경우도 나의 삶의 그냥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반부. 반은 저는 모든 시간의 절반은 블로그, 유튜브, 뭐 SNS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그냥 반부? 반복이 어쨌든 그냥 하루의 그런 절반이라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의 절반이겠죠. 절반이라는 시간은 SNS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앞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적인 활동을 몇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네, 답이 안 되었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내가 생각한 거를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 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분이 했던 거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